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나스닥이 큰 폭 하락했죠. 이어서 비트코인도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현재 가치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걸 봤을 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둘 다 현재는 과열 단계라는 거죠. 안전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변동성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높고 등락률이 높다라는 건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샀는데 마이너스 반토막이 난다. 그게 어떻게 안전자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기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예, 단순하죠.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를 품고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가서 차익 실현해서 단기간에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투기자산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를 논하기에는 이제는 많은 상승과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폭락을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폭락이라는 건 멘탈이 약한 자금이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었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만에 2배를 만들고 싶거나 또는 몇 프로를 얻고 싶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하락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 자금이 들어올 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같이 투매하고 같이 던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밤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가격 분석 라인을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일반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를 지금 깨버리고 4,400만 원까지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이러면 손절을 잘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죠. 손절을 잘 못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조정과 보합 과정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끝물 신호가 가려고 하면요. 끝물 신호가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특성상 그리고 모든 투자 자산의 특성상 투자자들이 굉장히 대거 몰려들면서 과열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가진 않았어요. 보시면 끝물에서 17%라는 오버슈팅을 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 마지막 신호를 내려면 어쨌든 세력들이 이거 쥐고 있거든요. 이거 세력이 안 쥐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떤 신호가 났냐? 딱히 그러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슈팅이 오버해서 나오거나 투자자들은 막 끌어들일 만한 거래량을 발생하거나 세력들이 나갈 만한 거래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보면 이거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치고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다? 레버리지 물량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5배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2만 써도요. 지금 반토막 났으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털어내냐? 얘네 거를 던지게 만들려면 반토막 정도는 내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나 샀던 사람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전에도 마이너스 50%를 밀었고 또 마이너스 50%를 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밀어요. 마이너스 20%, 30%, 50%.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거죠. 이 투자 자산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조정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어이없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사시려면 마이너스 20% 빠질 때 사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이 레버리지 물량들을 처분하고 저쪽에서도 얘네가 세력으로 작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면요. 이때 매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2차 매수를 이때 들어가야 돼요. 2차 매수 진입. 이 녀석들은 항상 레버리지 물량들을 처분하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감수하고 2차 진입을 원칙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기서 3중 바닥을 찍었습니다. 야, 설마 여기까지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분석글을 썼었거든요. 3중 바닥 찍으면 여기까지 열려있다. 근데 여기까지 진짜 와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시장이 안 좋아도 마냥 계속 빠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기대하면서 좀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대전제, 코인 시장이 계속 갈 거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물량 넘기는 그림이 안 나왔다. 그럼 NFT 이슈가 죽었냐? 아니죠. NFT나 가상세계나 메타버스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주목을 받아서 올라도 사실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규제나 제재가 없어요. 뭐 금강원에서 너네 뭐야 이렇게 조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빠지면 보통 주식은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날뛰는 시장 중에 하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모 플랫폼 이제 개인 방송에서 개인 방송 그 BJ라고 하죠. BJ가 대놓고 작전을 짜려고 했어요.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팬들만 떠났고 이 법적인 문제나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야 쟤 그런 애였어 라고만 생각할 뿐 이게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날뛰기가 좋은 시장 중에 하나고 아직도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죽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저의 대전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석적으로 추매를 하거나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마냥 물려있어서 마냥 정고점까지 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코인의 특성상 하락한 만큼 또 상승분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뭐 빠져나올 기회나 또는 수익 볼 기회는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